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5시간 동안 공습을 벌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열고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한 보복 공격을 고려했는데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이를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 환율 들썩이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의 충격 속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중진회의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사건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서도 불이 나 헬기를 투입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 공격에 나섰는데 공습은 약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를 논의했고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굉음과 함께 밝은 빛의 발사체가 이스라엘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을 띄우고 미사일 수백 발을 쐈습니다. 공격은 이튿날 새벽까지 약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등은 대부분 요격당했지만 이란의 무기가 과거보다 정교해지고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3,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에선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 확전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자 감행한 계산된 도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이 이번 작전에서 군사기지 목표물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미 MBC는 이란이 공격 수위를 미세하게 조정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첫 본토 공격을 막아낸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전략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현지 시간 14일 화상회의를 통해 성명을 내고 이란을 규탄했습니다. 성명에선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들에 대응해 후속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긴급회의를 열고 이란의 공격과 중동 사태 악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격을 자제시키면서 더 큰 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국 공화당에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후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현지 시간 14일 보복 공격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곧 안건을 철회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잘 막아내 피해가 적었던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두 정상 간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월한 군사력을 보인 이스라엘이 이미 승리한 셈이니 확전을 자제하라고 촉구한 걸로 보입니다. This was an incredible success, really proving Israel's military superiority and just as critically, their diplomatic superiority, that they have friends in the region, they have friends around the world that are willing to help them. 이란도 자신들이 더 이상 공격받지 않는 한 새 군사작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튀르키예 측에 전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문제는 미국 정치권입니다. 공화당 측에서 바이든의 나약한 중동 정책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을 막은 것도 잘못된 결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Is urging the Israelis not to retaliate at all. He is an embarrassment to the United States. This is an American interest to make sure that Iran, which is the principal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is at a minimum put in its place.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확전 우려에 따른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선을 웃돌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산 오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원 달러 환율도 1,4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24시간 금융시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첫 주말을 보낸 정치권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8석으로 참패한 국민의힘은 오늘 중진회의, 내일은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을 논의합니다.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며 정부 여당을 향해 민심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최상병 특검법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엽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은폐 회유 의혹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 법안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0월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고 숙려기간이 지나 현재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가 유력한데 윤 대통령이 처리된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도권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위기 상황을 수습할 차기 지도부 구성 방법과 시기 등을 집중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선인들이 당선자 총회를 합니다. 당내에선 관리형 비대위부터 구성하자는 주장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오늘 경남 김해 공화마을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엽니다. 조국 대표 등 당선자들은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이후 봉화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영숙 여사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국 대표는 원내 제3당의 대표로서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지난 주말은 역대 4월 중에 가장 더운 날 중 하나였는데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환민정 기자입니다. 산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낮 12시 34분쯤 강원 철원군 김하읍 비무장지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 현장이 비무장지대라서 접근이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날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 작전을 벌였지만 날이 어두워져 오늘 아침부터 다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0시 13분쯤 경북 김천시 문당동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산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불은 56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7분쯤 강원 홍천군 내촌면의 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4대, 진화 차량 13대, 진화 인력 71명이 긴급 투입돼 1시간 28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림청은 정확한 산불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기도 양주시 선안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약 1시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만큼 불씨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총선 이후 정부가 의대 증원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예정됐던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1,300여 명은 오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기입니다. 그런데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해 걸어놓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원에 노란 현수막과 리본들이 찢긴 채 버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줄을 끊고 현수막들을 이렇게 한데 뭉쳐놓은 겁니다. 지난 12일 시민단체가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에 은평구 은평평화공원에 설치한 현수막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사건은 처음 겪어본다며 제발 내일까지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세월호 10주기를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훼손을 분노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모두 원상복구된 상태고 줄이 끊어졌을 뿐 현수막은 훼손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공원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단체는 또다시 현수막이 훼손된다면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 김밥 가게를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김밥에 들어간 햄을 빼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한가? 고객의 질문에서부터였습니다. 햄을 빼달라는데 돈을 더 받는 매장은 처음이다. 이런 질문이 몇 차례 계속되자 사장은 고객의 취향을 조절해 주려는 것뿐이라며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날선 답을 보냅니다. 이 가게는 햄이나 단무지를 빼는데 2,000원의 추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올린 온라인 게시글이 또 화제가 되면서 가게 사장 직접 이 손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손님의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등 소셜미디어에서 대응을 이어간 겁니다. 온라인에서 과도한 욕설을 받고 있다며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인데요. 한 손님이 김밥 12인분을 시켰다가 배달이 늦은 걸 아쉬워하는 리뷰를 올렸습니다. 1인 가게로서 다시는 이런 주문을 받지 않겠다. 2번 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답글과 함께 사장이 소셜미디어에서 공개 저격을 또 한 겁니다. 누리꾼들 과하게 예민한 대응 아니었는지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3일 호주 시드니 동부의 쇼핑센터에서 대낮에 무차별 칼부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숨졌고 범인도 사망했습니다. 쇼핑센터에서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도망쳐 나옵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뒤쫓던 범인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또 어느 가족에게 다가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사건을 막은 건 한 경찰관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혼자 범인과 대치했고 달려드는 범인에게 총을 쏴 저지했습니다. 이후 범인은 물론 피해자들에게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요. 호주 총리 이 경관을 우리의 영웅이다 이렇게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뿐만 아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혼자 범인을 막기 위해 나선 이 시민의 모습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범인은 40세 남성으로 아직 범행의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취업 비자를 올해 가장 큰 규모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한 고용주는 강제추행을 당한 노동자에게 회사를 옮겨주겠다고 했는데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로 오히려 신고했습니다. 최강일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들어온 A씨.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최근 두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술을 마신 한 외국인 노동자가 떨어져 앉아있던 A씨의 옷을 잡아 끌었고 동료 노동자들이 이를 말리면서 몸싸움까지 일어난 겁니다. 그날 밤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8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이 공장의 침실은 10개. 그런데 모든 방의 도어락 번호는 1, 2, 3, 4로 맞춰져 있고 바꾸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A씨가 불안감에 문에 쇠사슬을 걸어뒀지만 부수고 들어온 겁니다.
គាត់ទាញគាត់ដឹងថាជាប់ខ្សែតែគាត់កន្ត្រាក់ទាញជាយាមទាញឲ្យដាច់ 비명을 지르자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ខ្ញុំចាប់ដើមដោយសារតែច្បាក់ដាច់អញ្ចឹងខ្ញុំត្រូវរកអីមកចងផ្សេងអញ្ចឹងខ្ញុំយកខ្សែមកចងពី 3 កន្លែង 다음 날 고용주를 찾아갔지만 대답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얘를 왜 여기 잡았지? 또 방을 왜 열었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제 안 그런데. 며칠 후에도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을 확인한 A씨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공장을 나갔습니다. 네 마음이 중요해. 네가 오케이 하면 같이 일하고. 아니야. 네가 가. 네가 가. 사이버스게 가. 그런데 다른 회사로 보내준다던 고용주는 이후 A씨의 사업자 변경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를 차단하더니 A씨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용 허가를 딴 데로 옮겨주신다는 그것만 받으면 사실 딴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해주시는지가. 근데 당신들한테 내가 그거 해줄 의미도 없고 내가 이렇게 시간 뺏길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냥 법을 하시라고 그러라고. 여기 번호를 1, 2, 3, 4로 계속 다 이렇게 해두신 건 맞는 거죠? 그것도 알려줄 필요 없죠. 우리가. 사건이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의 외국인 고용센터도 노동자 이탈 신고를 받았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졸지에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운영이 어렵다고 노동자의 월급을 주지 않고 업장이 피해를 입을까 일터를 옮겨주지도 않습니다. 빚까지 지면서 버텨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계속해서 최광일 PD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부터 충남의 한 딸기 농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들. 지난해 12월부터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빌린 거잖아. 이날 다 줄 테니까 일 간두지 마. 고용주가 운영이 어렵다며 월급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럴 거면 사업장이라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មកជំនួសពួកខ្ញុំសិនបានគាត់ឲ្យពួកខ្ញុំចេញហើយគាត់ឲ្យពួកខ្ញុំមកធ្វើការមួយខែទៀតហើយគាត់ក៏សួរបែបគម្រាមថាពេលហើយពួកខ្ញុំមានផលវិបាកដោយសារតែនៅធ្វើការរយៈពេល4ខែហ្នឹងគឺអត់ទទួលបានប្រាក់ខែទេហើយអត់មានប្រាក់ដើម្បី 돈도 못 받은 채 하루 11시간의 노동을 하면서도 다른 일터를 찾을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ដល់ពេលទៅក្រសួងប្តឹងនឹងលុយកាក់គេហួញមកឲ្យខាងក្រសួងការងារទៅក្រសួងការងារគេហួញមកខាងក្រសួងលុយកាក់វិញពេលចឹងពួកខ្ញុំអត់ដឹងធ្វើម៉េចក៏សម្រេចចិត្តមកខាងអ្នកគ្រូវិញ 전문가들은 이처럼 고용주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데도 사업장을 변경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행 고용허가제도에서 점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점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점을 당하면 사실상 순위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죠. 그러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으로 노동자가 떠난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 떠난 거다. 합법적인 노동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만든 고용 허가제가 오히려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 사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빚을 지며 버티고 있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성급히 찾아온 여름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5에서 40mm, 남부지방은 10에서 60mm의 비가 오면서 건조함도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엔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